노동단련대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수를 보면은 시군 단위의 노동단련대 한 49개 정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위사령부 소속 군단련대, 예를 들어서 해창군 노동단련대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위사령부 소속 군단련대가 2개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급 이사 기업소 소재한 노동단련대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단련대 변전사를 보면 초기에는 교양소 또는 직결소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가 90년대에 들어서서 김정일의 방침인 간단한 경범죄에 대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을 시키는 대 이라는 방침을 위해서 노동교양소가 각 군 시마다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대에 와서 노동교양소가 노동단련대로 이름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노동단련대가 생기게 됐습니다. 교화소는 그 국가의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를 구금하고 교양하는 곳으로 보통 범죄자가 교화소의 생활을 통해서 즉 사상투쟁이나 사상교양, 육체노동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는 것을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교화소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발표자인 김희성 연구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금시설이 지금 현재 북한 사회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정치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보위부나 안정부의 의심을 받아서 체포되며 구타, 고문 내지는 그런 걸로 이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특히 보위부와 같은 구금시설은 매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회면으로 좀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북한 내에 기업소나 건설 현장, 농장 이런 데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서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이제 고농도의 노동력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구금시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법 월경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돈에 대한 가치를 한결 느끼게 되면서 돈으로 모든 사건이나 아니면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황금 만능주의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구금시설의 운영체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운영체계를 크게 수감 절차, 시설 환경, 운영체계, 관리체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제송환 탈북자, 수감 절차도 강제송환 탈북자하고 일반 범죄자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제송환 탈북자의 경우 중국에서 북송돼서 거주지에서 공항에 의해서 체포돼서 변방대를 거쳐 한경북도 운성군 보위부와 같이 국경지역 보위부에 북송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위부에 도착하게 되면 진검사도 하고 몸검사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구류장에 배치되면서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폭행은 기본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마치면 이제 단련대에서 직결소 가기 전까지 잠깐 강제노동하면서 있다가 다시 직결소로 이감이 되고 직결소에서는 거주지의 담당 보안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역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직결소나 노동단련대에서 하는 강제노동은 나무를 캐는 화목 작업이나 내지는 농장일 또는 건설일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의 담당 보안원이 직결소에 오게 되면 담당 지도원과 함께 거주지 보안소에 가서 그곳에서 제명 정도에 따라서 예심으로 구형을 받든지 내지는 재판에 봐서 구형을 받아 단련대나 교화소형을 가든지 아니면 죄가 없으면 그냥 출소하는 경우 이런 과정으로 주로 강제노동 탈북자의 수감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 범죄자의 수감 절차는 의외로 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체포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이탈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로 현장에서 보안원에 의해 체포돼서 보안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때 예심이나 재판을 통해서 구형을 받은 후에 출소를 하든지 아니면 형량에 따른 구형을 받아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구류장의 시설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보이구 구류장과 보안서 구류장 같은 경우는 대개 3개 정도 이상의 구류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성 보이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의 구류장이 갖고 있고 수용 인원은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어떨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가지고 복도까지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증언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결소와 노동단련대 같은 경우에는 구류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주로 방이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남자용, 여자용으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수감자들을 수감자들의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단련대나 직결소에는 한 2개 이상의 수감자실이 있고 최대는 4개에서 단련대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의 수감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은 역시 직결소 같은 경우는 50에서 300명 정도, 노동 단련대 같은 경우는 20에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생 상황은 여러분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구류장은 매우 열악이고 직결소 단련대는 열악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서 나오는 그림에서 보면 화장실이 구류장 안에 있냐 없냐 그 차이를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류장 안에서는 독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결소와 노동 단련대에서는 그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있어도 보통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자신의 손이나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2001년 구금 경험자가 있는 증언자가 증언한 함흥시 회장구역의 보안서입니다. 보시면 그 예식가 건물하고 구류장 건물은 또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구류장 건물은 그 앞에 입구가 있고 개호실이 있어서 개호들이 구류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는 항상 봉해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류장 안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보통 이 함흥시는 구류장이 7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저렇게 제가 화장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표식을 구애를 놨지만 이 자체에서는 막상 증언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저렇게 딱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뭔가 티가 날 정도고 또 수감자들의 사람이 많을 때 수감자들이 구류장에 많을 경우에는 바로 화장실 변기요? 그런 데서도 자게 되고 막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수도 시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 구류장 안에서의 위생 상태는 매우 불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거는 2009년도 온성군 단련대 그림인데요. 보시면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아까 구류장보다는 조금 좀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금시설은 열악하겠죠. 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은 지금 구류장에서는 의료실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직결소와 노동단련대는 어떤 곳은 있고 없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의료실이 형식적으로만 구색을 갖추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 의료진은 대부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의료시술은 안 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약 처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구금시설에 약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약을 환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압수된 수감자들의 짐 속에 있는 약들을 압수했다가 만약에 좋아지 된다면 그때 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금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이 없다고 그러면은 수감자들의 중에서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공되는 약은
제공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수감자 중에서 아픈 환자가 매우 위중할 경우에는 보통 퇴소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인근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금시설 내 자체에서는 의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구금시설의 입퇴소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심한 거는 보이부세 입소 절차가 제일 힘듭니다. 중국